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컨텐츠에서는 각 타입별 현관 모습을 3D로 제작을 한 이후에 저희 문다소에서 보유하고 운영하고 설치하는 다양한 중문을 실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참고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제품별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평면도가 74A 타입의 평면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앞쪽에 현관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현관 바로 옆에 우측으로는 욕실, 그리고 좌측으로는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지나서 이제 침실, 그 드레스룸 쪽으로 들어가는 이 계고부가 있는데, 사실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두 곳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공간은 이제 현관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 쪽에 보시면 이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이 공간이 있는데, 사실 이 공간에 옵션이 안 돼 있다라고 하시면 뭐 원포켓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두짝 미석이라든지 아니면 삼연동 확장이라든지 이러한 중간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중문을 설치하게 되면 이 드레스룸 쪽에 외창에서 들어오는, 사실 이 공간은 이제 난방을 하질 않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는 이 드레스룸 안쪽에서 나오는 한기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욕실에서 사용되는 이제 뭐 습기라든지 사용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드레스룸의 중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드레스룸 쪽에 설치하는 중문은 선택사항이라서 사실 크게 뭐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중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74A 타입 현관, 이 현관 같은 경우는 중문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시면 기본적으로 냉방과 난방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고 하죠. 뭐 집 안에서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해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중문을 거의 필수적으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4A 타입을 3D 모습으로 한번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이 모습이 74A 타입의 현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면도를 3D로 이제 구성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우선 현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관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기 더 샤퍼스 월드의 74 그리고 64 타입의 현관의 사이즈가 1m 10cm 이하의 사이즈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의 사이즈를 감안할 때 큰 편은 아니고요. 거의 뭐 1m 10 안쪽에 모든 신규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라서 기존에 이 사이즈가 작다라고 하기보다는 평균 치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좁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안방 사이즈보다 한 20cm 이상이 더 커요. 사실 우리가 방을 들어갈 때 문을 열고 각 룸에 들어갈 때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현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좁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방에 드나드는 그 입구가 훨씬 더 빈도수가 높거든요. 그렇지만 현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무거운 짐을 들고 올 때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곳이라서 충분히 그런 좁다라는 생각과 설치하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충분히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간단하게 뭐 비교를 해서 보면은 이제 이쪽이 현관 방화문이 설치되는 공간이잖아요. 현관 방화문이 전체 열었을 때 오픈되는 공간이 약 95c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현관이 1m 한 8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설치하게 되면 한 92, 3cm가 오픈이 될 거예요. 또는 90cm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사이즈를 감안해 보면 충분히 설치를 하고 나서도 큰 물건이 들어오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방금 사이즈 상으로도 충분히 고려되실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중문은 설치하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이사 전에 또는 청소 전에 시공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아주 중문 초창기 설치하는 시점에서는 이사 전에 시공을 했습니다. 이사 전에 시공하면 저희 같은 중문 회사는 너무 편합니다. 청소도 하지 않아도 되고 깔끔하게 설치만 하고 나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설치 이후에 이사가 진행이 되면 이사하면서 부피가 큰 부피 사이즈가 좀 큰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충분히 들어올 사이즈는 되지만 이제 일을 급하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라든지 또는 이렇게 가림 보호 처리를 하지만 거기에 보양 작업을 하지만 거기에 이제 눌림이라든지 찍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상태로 놓아둘 수가 없거든요. AS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여러 가지 시간도 빼앗기고 또 그리고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 스크래치가 발생했느냐라는 이런 부분도 뭐 찾아야 되고 사실 스트레스가 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이사 시점에서는 사실 뭐 탄성 코트, 나노, 뭐 청소, 줄눈 여러 가지 스케줄링 하는데 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중문 시공하는 것까지 더 추가가 되면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중문은 마지막 이사 이후에 시공하는 공정으로 생각하신다면 아주 편안하게 시공을 받으시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서두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문다수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문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그 폴드 스윙 도어라는 중문을 설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 가지 중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파트의 현관이 좀 계고부가 작아지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거기에 잘 어울리는 중문의 기능성, 구동 방식의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은 뭐 아무래도 예쁘고 디자인이 좋아야겠지만 이제 이 부분과 동일한 중요성은 넓게 개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1m의 현관이다. 그러면 90에서 95cm 이상이 오픈될 수 있는 중문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으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동 방식의 개폐율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그와 함께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도 이제 같이 동시에 감안하셔야겠죠. 자, 폴드 스윙 도어는 이 큰 면과 작은 면이 접히면서 열립니다. 큰 면과 작은 면이 접히면서 열리는데요. 요걸 영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는 여러 가지 색상, 유리, 손잡이 색상 뭐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세요. 보시는 것처럼 들어올 때 밀고 또 나갈 때도 밀어도 되는 양방향성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굳이 문을 다시 닫지 않으셔도 된다는 그런 부분과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딤돌 이 부분을 편안하게 밟고 지나가더라도 레일이 없기 때문에 전혀 걸림이 없다는 거죠. 레일이 없다는 측면은 우리가 문을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난 다음에 어떤 물건을 이렇게 끌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들지를 못하니까 무거워도. 그런데 레일이 있으면 그 레일에 뭐 스크래치라든지 아니면 그 물건에 손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힘겹게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레일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편리함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빈 틈이 있는데 이쪽에 손이 들어가면 다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틈새에 손이 끼면 끼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고 그래서 문다수에서는 이 고무 가스켓, TPU 가스켓이라는 T자형 가스켓을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보여지는 이 공간의 넓이만큼의 공간을 확보한 고무 가스켓이 양쪽으로 물리면서 이렇게 공간이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열렸을 때 손을 집어넣고 다시 닫으면 이 고무 가스켓이 그 공간만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손에 눌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동을 해보면 마지막에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천천히 닫힙니다. 댐퍼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문틀에 손을 대고 있어도 모르게 문을 닫아도 아이들의 손이 다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상당히 높은 이런 중문 자체에 대해서 한번 권장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설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연이어서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으로 위치하는 것을 기본 가이드로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들어왔을 때 손잡이를 바로 열면 아주 짧은 동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손잡이가 반대에 있으면 이쪽으로 한 걸음 더 와서 문을 열고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잡이의 방향은 거실 방향으로 돼야 된다. 모든 중문은 동일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손잡이의 방향, 문이 열리는 방향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열려있는 모습을 한번
설치를 해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손잡이가 거실 방향으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살짝 밀어서 끝까지 밀어버리면 반 고정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작업을 하게 되어도 문이 닫히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자, 우선 일단 이 문의 회전 반경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상태에서 문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접히지 않으면 이 회전 방향이 이만큼 커지거든요. 이만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러면 신발이 여기 놓일 텐데 그러면 나올 때 문을 밀고 나오면 이 신발이 다 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신발에 걸림이 없어서 편안하게 밀고 잡아다니고 신발을 편안하게 벗어 놓을 수 있는 이런 구조는 폴드 스윙도가 가장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의 편리함은 폴드 스윙도가 1번이다 라는 거를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실제 폴드 스윙도가 설치된 아파트의 모습들을 현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제가 서두에 자, 이사 이후에 시공하는 걸 권장드린다고 했는데 되게 먼지가 그러면 나올 텐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선 제가 바닥을 보양합니다. 바닥 같은 경우 보양을 하고 이렇게 비닐막으로 가림막을 형성을 합니다. 비닐 이런 재료를 통해서 바닥과 그리고 이 공간을 자체를 폐쇄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드나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약간의 이제 먼지는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긴 한데, 그 걱정스러운 정도 부분까지는 되지 않도록 현저하게 저희가 꼼꼼하게 이렇게 폐쇄를 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설치 시공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다소는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고객님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청결하게 안전하게 시공하고 청결하게 마지막까지 관리한 이후에 종료를 시킨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유리는 우선 일단 불투명 유리입니다. 그리고 유리는 브론즈 불투명입니다. 약간 브라운 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고정하는 이 유리 몰딩도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시고 손잡이도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문틀 이런 문틀의 색깔도 여러 가지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백색이 아닌 아이보리가 살짝 혼합된 코튼 화이트 컬러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벽지 컬러보다 살짝 더 밝은 컬러거든요. 소비자의 어떤 취향이나 컬러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은 동일한 조건부의 몰딩은 이렇게 화이트입니다. 유리 몰딩. 여기는 블랙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이트의 깔끔한 창을 유지한 상태에서 손잡이만 골드로 포인트를 준 이런 설치 사례가 되겠고요. 여기는 매트 베이지입니다. 매트 베이지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유리는 투명 유리인데 이 아래 하단을 막은 옵션을 한 겁니다. 전체 통유리로 하시면 개방감이 좋고요. 아래 하단을 막게 되면 신발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가리는 시선 처리를 하게 되는 이런 옵션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몰딩 컬러와 손잡이를 일치시킨 거죠. 매트 베이지는 상당히 온화한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주로 많이 선택하시는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개방을 했을 때는 이 정도의 오픈, 약 85%가 오픈되기 때문에 전혀 큰 물건이 들어오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유리는 모르세로 유리입니다. 여러 가지 불투명 유리 중에 가장 많이 선택이 되는 유리 중에 하나예요. 모르세로 유리예요. 그리고 유리의 몰딩 화이트는 동일하게 맞춰주고 아래 하단 마금 또한 역시 동일한 화이트 계열 쪽으로 맞춘 다음에 손잡이만 골드로 포인트를 준 사례가 되겠죠. 동일한 구성이지만 아래 하단을 막지 않고 손잡이와 유리 몰딩을 골드로 매칭한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이제 개방감이나 또 유리의 사이즈가 더 커 보이긴 하지만 이쪽이 좀 더 묵직하고 무게감 있는 안정감을 느끼긴 해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기에 그러니까 소비자가 바라보기에 편안하고 예쁜 컬러라고 하면 그게 정답이지 다른 집에 설치된 사례가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분의 취향과 색감과 느낌에 맞춰서 선택을 하신 거라서요. 정답이 없지만 그러나 이 유리를 하니까 이런 느낌은 내가 느낄 수 있구나. 요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선택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파스텔 톤의 그린 계열의 컬러도 상당히 많이 선택을 하세요.
뭐 여러 가지 뭐 저는 뭐 이렇게 컬러감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화이트 아니면 블랙 이렇게 채도가 빵인 이제 이런 컬러들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색감의 컬러감이 되게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유채색들을 되게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집들이 컬러풀하게 잘 매칭을 시킨 고객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컬러 패치가 많기 때문에 한번 컬러 패치를 실제적으로 박람회 때 보시면서 선택을 해 보시는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박람회장에서 컬러, 유리, 손잡이 컬러 뭐 이런 거를 무조건 다 확정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박람회장에서는 내가 해서 바라반 그리고 내가 체험을 해봤는데 우리 가족이 너무 이 제품이 안전할 것 같아 편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의 구동 방식을 결정하는 거고요.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실측을 하게 되면서 집 안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또는 사전 점검 때 집을 보셨기 때문에 색감을 선택을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람회장은 꼭 100% 확정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우드톤으로도 선택이 가능하세요. 컬러는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유리는 안전하게 정말 강한 내구성이 강한 유리를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망입 유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망입 유리를 선택을 하셔서 설치를 받게 되면 정말 튼튼한 유리가 되긴 합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더 한 10% 이상 좀 높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브론즈 유리에 코튼 화이트 컬러의 손잡이는 블랙 한 겁니다. 유리 몰딩도 화이트 계열로 맞춘 거고요. 그래서 전체 화이트 앤 블랙 이렇게 포인트를 준 시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느낌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이는 컬러는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이 샴페인 골드 컬러는 골드 계열이긴 한데 아주 은은합니다. 진한 채도가 아니라 은은한 컬러라서 여러분 조명을 받게 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핑크 계열도 핑크 느낌도 살짝 나면서 골드 느낌도 나고 여러 가지 카멜레온 같은 컬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은은한 컬러를 원하시고 고급스러운 컬러를 원하실 때는 샴페인 골드도 너무너무 예쁘다라는 걸 좀 한번 설명드리고 싶고요. 아래 하단을 맞고 유리 몰딩은 골드 손잡이하고 매칭을 하셨고요. 유리는 모르세로 유리. 자, 이렇게 시공을 한 사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뭐 유리를 여러 가지 분할을 통해서 장식을 하는 이런 유리 선택도 가능하시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단조로운 통창 유리 형태로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관이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라서 가급적이면 개방감이 높은 이런 현관의 중문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폴드 스윙도의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슬라이딩이라고 하면 현관의 넓이만큼의 창에 도어를 하나의 도어를 만들어서 그 도어가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자 이렇게 사용 공간이 있으면 그 벽체로 수평으로 이동하는 슬라이딩형 중문입니다. 이렇게 통유리로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분할하는 디바이딩 된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디바이딩은 총 면 6개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는 4개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를 지우면 2면 이런 식으로 총 6개 면까지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사구라고 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구. 요즘은 이 사구가 좀 유별나게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디자인이 있지만 너무 많은 디자인은 좀 답답한데 한 면은 상당히 넓으면서도 나머지 여백 부분들에 디바이딩 하는 선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채워놓기 때문에 충분한 여백과 그리고 디자인 틱함이 적절한 비율로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게 도전하시는 게 이 아치의 느낌을 좀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치 디자인으로 한번 제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의 원슬라이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치상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중문이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 도어를 움직여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끝선까지만 갈게요. 우선 현관의 넓이는 1m 8cm 그리고 이 팬트리 벽까지의 사이즈는 약 98cm 정도. 그러면 아무래도 한 10cm 정도가 이 벽면이 좀 작아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 팬트리 도어하고 간섭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권장드리진 않아요.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 넘어가게 되면
일부분만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설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넘어가도 되긴 하나 인테리어적으로 그 끝선의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감이 깨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선 일단 문을 열리게 하려면 그 여기 이 높이 지금 보면은 문의 높이는 여기까지 올라올 거거든요. 근데 이 원슬라이딩 레일이 약 6cm가 넘어요. 더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안 열리는 문의 높이만큼 잘라야 됩니다. 재단을 해야 돼요. 절단을. 자, 밖에서 바라보면은 사실 이게 한번 어디까지 열려야 되냐면요. 이렇게 이제 가볼게요.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이 손잡이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 그쪽 벽면이 작기 때문에 제가 다시 원상 보기 시켜볼게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0cm 정도가 덜 열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10cm니까 10cm, 98, 95, 한 9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폴드스윙 도 정도예요. 그래서 열리는 느낌, 열리는 정도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폴드스윙 도어는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원슬라이딩은 이 문을 여기서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한 번 더 원상 복귀를 해보면 문이 이제 이쪽으로 와 있는 거죠. 이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이렇게 와 있게 되면은 우리가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문을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여기는 사용벽이 없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문을 열고 이렇게 돌아 나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슬라이딩은 그런 부분, 이 설치 구조상의 결함이 좀 있어서 약간은 조금 원래 가장 원칙적인 구동 방식은 안 된다. 라는 걸 참고하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리고 좀 10cm 정도 덜 열린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원슬라이딩 중문들이 설치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창으로 하게 되면 개방감이 정말 우수합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슬라이딩이 설치되지 않는 구조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정말 아쉬워하시는 고객님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우선 일단 74A 타입은 원슬라이딩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통창의 느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유리가 있습니다. 색깔의 컬러는 화이트, 블랙, 샴페인 골드, 그 다음에 징그레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의 구가 4구, 그러니까 총 4분할이 되는 거죠. 이런 타입으로 좀 많이 선택을 하셔요. 그래서 유리는 모르쇠로 이렇게 결이 있는 이유로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하고요. 지금 딱 이 모습이 요 현관 사이즈가 지금 74A 타입 현관 사이즈가 거의 동일합니다. 1m 1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하게 되면 이 정도의 느낌의 중문이 시공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유리는 투명 유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브론즈 유리 아래 하단을 막았습니다. 이게 막는 이유는 자, 이렇게 맞은편에 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맞은편에 주방이 있잖아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 신발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이 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좀 시각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선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 하단 마감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사분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랙으로도 해도 너무 예쁩니다. 블랙의 면적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블랙으로 선택을 하셔도 묵직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변에 이런 블랙의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칭하셔도 잘 어울린다는 거. 그리고 유리는 여기는 이제 큰 창이기 때문에 좀 안전한 유리를 원하셔가지고 망임 유리로 선택을 하신 경우에요. 여기도 역시 망임 유리, 그리고 여기는 투명 유리, 여기는 하단 고시. 그러니까 즉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디바이딩 면적에 원하시는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감재도 선택이 가능하시고 그렇다는 거는 저희 문다소는 고객님들의 원하시는 주문사항, 주문 제작형,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자신감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4분할입니다. 이 끝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한 번 더 나눈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분할인데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는 기본적으로 되게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겨울에는 되게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뭐 여름에는 좀 덥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집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지친 몸을 안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좀 차갑거나 냉소적이거나 이런 느낌이 나는 것보다는 좀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이 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그 부분들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컬러가 브론즈 유리라서 제가 좀 그렇게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까지 다 이렇게 열립니다. 그 부분을 따졌을 때 여기 74 A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5cm 정도 더 덜 열린다. 한 7cm, 8cm 정도가 덜 열린다는 거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샴페인 골드 컬러예요. 그리고 간살 디자인인데요. 간살 디자인은 정말 많은 고객님들께서 되게 원하시는 요즘 유행 취지 중 하나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세로형이 살 때는 원하는 만큼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드톤으로도 가능하고요. 유리는 모르세르 유리. 열었을 때는 자 이만큼 이렇게 열린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이거는 자동문입니다. 자동문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센서에서의 센서 등에서 전류를 끌어와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이 센서의 방향과 그 각도에 따라서 멀리서도 감지할 수 있고요. 또는 가까운 데서 가까이 와야 인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조절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 주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에 모터 구동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12cm 정도 됩니다. 높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 안쪽으로 이렇게 설치된다는 점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간살 디자인이거든요. 이런 간살 디자인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 간살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전체 간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치형에 대한 여러 가지 설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위아래 아치 가능하고요. 위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리는 브론즈 유리 또는 코너 쪽에만 이렇게 아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코너의 아치를 뭐 같이 할 수 있고요. 뭐 사방을 다 사면을 할 수 있어. 네 코너를 다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격자,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쪽 코너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위쪽에 아치에 이렇게 유리를 분할할 수가 있고요. 이 유리를 이렇게 분할하고 다른 유리로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너, 이쪽 코너 이렇게 대각선으로 아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치를 주게 되면 이 아치의 유리 분할에 의해서 아래는 다른 유리, 그리고 위에는 또 다른 유리로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안방에 이렇게 드레스룸에도 이렇게 원슬라이딩 설치하는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안방 드레스룸 같은 경우 여닫이형은 공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다면 원슬라이딩 또는 원포켓 도어를 시공하는 걸 되게 권장을 드리고요. 뭐 이렇게 드레스룸도 이렇게 간살 형태로도 이렇게 시공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원포켓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그 도어가 어떤 형태인지 한번 살짝 보여드려 볼게요. 원포켓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조금 자리를 옮겨 보겠습니다. 네. 자, 원포켓은 이쪽에 벽면이 가벽이 있거든요. 그 가벽체와 함께 딱 전체 면적을 잡고 절반이 열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벽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가벽 쪽으로 해서 붙박이장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게이트를 딱 형성을 하고 이 안쪽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뭐 냉한기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는 게 이 드레스룸입니다. 원포켓 도어거든요. 또는 이렇게 사이즈만 된다라고 하면 두 짝 미석이 형태로도 가능하시고요. 완전히 유리가 아닌 판넬로 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게도 가능하고 삼연동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방 같은 경우는 여닫이가 아니라 미석이 형태로 중문을 설치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슬라이딩 설명을 좀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대칭 중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비대칭 중문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요 디자인이에요. 작은 문과 쪽문과 큰 문, 4분의 3 문이 있어요. 이렇게 4분의 1과 4분의 3 문이 있는데 이 두 문이 다 열립니다. 열리고 상당히 개방감이 제일 우수해요. 가장 천장 총고 높이까지 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분할하는 디자인도 있고요. 이렇게 아치형 디자인도 선택이 가능하세요. 우선 일단 원슬라이딩에서 아치를 이제 보셨으니까 통창 유리로 해가지고 한번 제가 시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대칭 여다지가 시공이 됩니다. 비대칭 여다지 같은 경우는 자, 밖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상당히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통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정갈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모든 면이 직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듯하고 올곧은 느낌이 정말 많이 나기 때문에 집안 내부의 직각형 구조의 모서리 마감들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게 비대칭 여다지 중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뭐 크게 설명할 게 없는 그 정도의 간결한 중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사용해 보신 고객님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런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맞아요, 그거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는 그 종문 안 하려고 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 차이라서 뭐 단순적인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 문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대쪽으로 열어볼게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 폴드 스윙도 말씀드릴 때 이 회전 방향이 되게 넓어요. 이 회전 방향이 되게 넓어서 지금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약간 요 정도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조금 요 정도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신발이 대부분 우리가 현관에서 들어오면 이 정도에 벗어요. 이 정도에 벗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벗고 여기를 한번 밟고 이렇게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신발을 벗어 놓는 위치가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뭐 완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들어올 때는 밀고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나갈 때는 또 밀고 나가시잖아요. 이렇게 밀어서 나가면 이렇게 열리고, 그럼 여기에 벗어놨던 신발이 이렇게 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우리가 참고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감안해서 사용해야 되는 중문이 바로 이렇게 비대칭 여다지 중문이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비대칭 중문의 실제 설치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다지 중문인데요. 원슬라이딩하고 유사한 옵션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치를 위아래 할 수 있고, 위에만, 그리고 유리 분할, 그리고 다른 유리로 배치할 수 있고요. 위에만 유리, 코너 부분에 아치, 뭐 사면 또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가능하세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치를 주고 아래 유리를 분할한 이후에 아래는 불투명 유리, 여기는 코너 부분에 양측 코너를 이렇게 아치를 주고 유리를 분할한 이후에 모르쇠로 유리를 한 경우 이런 식으로 분할과 디자인이 가능한 거죠. 자, 여기는 완전 통창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방감이 거의 99%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좁은 현관의 개방감이 우수하고, 이런 마감의 모서리가 이렇게 각이 다 져 있습니다. 라운드가 아니라 각이 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안의 모든 이런 매지, 각, 모서리 부분들하고 동일한 이런 마감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있던 옵션의 인테리어 구조물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전혀 다른 문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누가 보면 이 문이 같은 비대칭 여다지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죠. 아치 위아래 주고, 그 다음에 모르쇠로 유리에, 그리고 손잡이는 아치형 또는 이렇게 일반형을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완전히 안쪽이 보이지 않는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이런 형태로도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리만 바꿔도, 손잡이하고 유리만 바꿔도 전혀 다른 느낌을 줘요. 어떤 분들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렇게 막혀 있는 불투명 유리가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좁은 현관에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하면 좀 답답해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맞은편에 방이 있을 때 이 방을 아이들이 사용하게 되면 이 방이 보여지는 게 조금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유리의 불투명 정도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은 비대칭 여다지, 이제 비대칭 여다지도 일반적인 이 손잡이가 있고 레버형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런 레버형 손잡이에 동일하게 해서 이렇게 간살 형태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우드톤으로도 랩핑을 해가지고 전혀 다른 도어로 시공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버형, 그리고 일반 디귿자형 손잡이, 기본 손잡이에요. 그래, 유리는 모르쇠로 유리로 이렇게 불투명 처리를 한 시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아래 하단을 막아서 좀 더 무게감 있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서 좀 더 무게감 있게 가는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간결하게 이 구조에서는 최적의 어떤 느낌이 나왔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구조가 지금 우리 74 A타입하고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1m 여기가 6cm였어요. 1m 6cm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밖에서 바라볼 때고, 여기는 집 안에서 바라볼 때고, 여기는 실제 문을 열어놨을 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열리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쪽 문도 열려요. 그래서 현관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74 A타입보다 더 작은 현관이에요. 한 1, 2cm 차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비대칭 주문 설명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문다소 중문에 리버서블 도어가 있습니다. 이 리버서블 도어는 사실 1m 10 또는 그 이하, 1m 이하의 어떤 현관 사이즈에 최적화된 도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 하나가 통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약간의 회전 반경은 좀 있지만 좁은 현관에서는 이 개방감이 정말 우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이 4분의 1 선상에서 디바이딩된 선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1m 10까지 또는 1m 20까지도 이 통창을 만들 수가 있어요. 통창으로 회전하면서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가장 우수하다. 그러니까 원 슬라이딩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에 가장 통창으로 설치할 수 있는 도어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리버서블 도어인데요. 이 리버서블 도어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어쨌든 요거를 좀 삭제를 하고, 자, 이렇게 통창으로 시공이 됩니다. 상당히 간결하죠? 뭐 일반적인 뭐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평소에 봤던 현관문의 느낌은 아닙니다. 현관 중문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통창으로 심플합니다. 간결하고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충만하거든요. 그리고 열려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리버서블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적인 요소가 없고 상당히 간결하고 개방감이 높아서 사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중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열려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고 실제 설치 사례를 바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는 실제 설치를 하게 되면 전체 현관 사이즈의 약 95%가 열려버립니다.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하죠. 이거를 실질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1087 곱하기 95%면 약 기본적으로 1m 8cm다. 그러면 거의 1m까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뭐 1m까지 또는 98 정도까지 열리기 때문에 방화문보다 더 넓게 열립니다. 그래서 74 A타입 고객님께서는 현관이 작다고 해서 중문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넓이에 맞는 최적의 주문이 무언가를 고민하시고 찾아보셔서 만약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10년 이상 사용하게 되는 이 현관 부분에, 현관 중문에 효율을 생각하면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74 A타입 같은 경우 나는 정말 개방감이 정말 우수했으면 좋겠어 라고 의견을 갖고 계시는 고객님들에게는 리버서블 도어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리버서블 도어가 설치된 사례를 보시면서 어떠한 느낌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공간이 지금 우리 74 A타입보다 더 작아요. 얘가 1m가 조금 살짝 높고요. 1m 2, 3cm 정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이렇게 개방감 있게 통유리로 시공을 해버리니까 답답함이 덜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컬러도 약간 무게감 있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전체 화이트 컬러의 유리, 손잡이는 블랙, 뭐 여러 가지 뭐 손잡이까지도 화이트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열었을 때 이 정도까지 오픈이 돼버린 거라 약 95% 오픈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74 A타입 현관이 작다라고 하지만 큰 물건도 다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여기는 95cm 현관입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95cm 현관에서도 이렇게 볼트명으로 시공한 사례가 있다라는 거. 컬러는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세요. 고객님들 색깔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불투명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래 하단과 손잡이와 유리 몰딩을 골드로 매칭할 수도 있고요. 원하시는 컬러감의 느낌의 취향에 맞게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골드로 하고 색깔은 화이트 컬러로 했을 때에 대한 느낌도 주변의 어떤 컬러감들하고 유사하게 맞춰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어떤 무언가를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원래 옵션 구조물인 것처럼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울림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방했을 때 이런 느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 화이트에 손잡이 블랙에 모리세로 유리, 물결 무늬가 상당히 시원하죠. 유리를 상당히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자, 매트 베이지 컬러의 우드 톤하고 약간 잘 매칭을 시킨 겁니다. 여기 세탁실인데 이 공간에 우드 이렇게 프레임으로 돼 있어서 고객님께서 약간 이 느낌을 좀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맞춰 보신 거거든요. 근데 느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 몰딩의 포인트로서 보여지는 건데요. 사진상과 실제 보는 거 좀 많이 다릅니다. 상당히 뭐 괜찮았던 느낌이 났고요. 여기는 전체 화이트 코튼 화이트 컬러의 모리세로 유리. 자, 이렇게 시공한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가 있는 한 1m 10 이하, 1m 이하의 현관까지도 커버가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박람회 현장에서 실제 이 도어를 한번 보시고요. 개방감이라든지 사용감 이걸 확인하시고 이런 개방감 조금 불편하지만 개방감이냐 아니면 안전하고 편하고 작은임에도 잘 열리는 그런 중문이냐 아니면 디자인 뒷감을 선택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에 저희 박람회 기간 동안 저희 문다수 중문을 방문하셔서 체험해 보신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문다수는 마지막으로 한샘에 납품되고 있는 1차 협력 벤더입니다. 지금 한샘 중문에서 판매하고 있는 중문이 저희 문다수에서 생산과 시공과 AS를 도맡아 하고 있는 고품질의 프리미엄급 중문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 온라인상의 저가형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성품 자재를 사용하고요. 조립만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편차가 있는 겁니다. 왜 똑같은데 가격이 다를까라는 게 아니라 가격이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박람회장에서 자재를 비교해 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 중문, 몇 년 안에 고장나는 중문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그 가격대로서 충분히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고장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현관 중문 전문기업 문다소 저희 중문 많은 관심과 박람회장에서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